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예종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정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core-Based Generative Modeling through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s라는 논문이고요. 디퓨전 모델과 이제 Score-Based Generative Model 이렇게 두 클래스로 원래 나뉘었던 두 가지의 모델들을 이제 SD라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재해석을 한 논문입니다. 아이클리어 베스트 페이퍼 논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올해 읽었던 논문들 중에서 거의 가장 잘 작성되었던 논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얻어갈 게 많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논문을 본격적으로 리뷰하기에 앞서서 이제 앞에 백그라운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SD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ODE랑 다르게 ODE는 제가 이제 밑에 쓴 식처럼 DXDT에 해당하는 어떤 미분 함수 F라는 게 있죠. 근데 SD에서는 그런 이제 DT라는 디퍼런셜 앞에 있는 함수를 드리프트 펑션이라고 하고 이제 뒤에 좀 특이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제 DW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올 위너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아이고요. 이 DW와 관련된 이 디퍼런셜 텀 앞에 있는 함수 GT를 디퓨전 펑션이라고 하고 이 디퓨전 펑션이 결국에 이 X라는 파티클이 얼마나 랜덤하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뭐 드리프트 텀은 인투이티브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얘가 전반적으로 식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ODE랑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ODE에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랜덤리스가 추가로 붙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제 뒤에 상현님도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SD랑 ODE가 사실 별게 안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위너 프로세스 관련한 이 텀 때문에 사실 ODE랑 꽤 많이 달라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ODE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타임 스텝 t에서 x의 값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f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SD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x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SD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타임 스텝 t에서 x의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 PTX를 알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DE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를 솔브하는 것과 누메릭하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SDE에서는 누메릭하게 솔빙하는 과정에도 결국에는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번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이 랜덤니스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고 하려면은 애널리틱하게 어떤 PTX라는 마지널들을 모두 알아야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밑에 정의해 놓은 트랜지션 커널이라고 불리는 I인데요. 얘는 이제 어떤 PSX라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서 PTX로 가는 어떤 두 개의 PDF 사이에 어떤 트랜지션을 담당하는 매퍼 펑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질문, 아까 전에 네네네 말씀하신 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했던 질문이랑 연관된 건데, 네네 그, 근데 그러면 저희가 네 하려는 게 지금 P0X를 모델링 하려는 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위해서 모든 T에 대해서 PT의 마지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거는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한 PTX에 대해서 모두 푼다는 거는 이제 SD를 푼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사실 뭐 굳이 모든 T에 대해서 알 필요까지는 없으나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제너레티브 리버스 SD를 정의를 할 때 그 중간중간 모든 타임 스텝에 있는 PTX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뒤에 설명할 거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인 완전한 노이즈,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PTX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P0X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P0X를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그 중간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트랙터블 디스트리뷰션인 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시작을 하고 싶기 위해 그 시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PTX들까지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를 여기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트랜지션을 해서 결국 P0까지 가려면 제가 네, 그때 써놨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어, 기분 T일 때 T 플러스 DT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만 알아도 그런 트랜지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노를 다 그렇죠. 알지 못해. 네네네. 네. 그쵸, 그쵸. 아, 그러면 왜 마지노를 알아야 되냐는 게, 네네. 어,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음, 음, 제가 지금 대답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리버스 SD를 풀 때 그 거기 있는 이제 바로 밑에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SD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누메릭한 프로시저로 풀게 될 텐데 이제 여기 있는 식은 어떤 컨디셔널이 아니라 마지널이라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안다고 해서 저거를 이제 누메릭하게 풀 방법은 없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 글쎄요, 어떤 컨디셔널을 리버스 프로시저에 대한 컨디셔널을 완벽하게 알면은 그것도 뭔가 샘플링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널을 다 구하려고 했던 거는 저 엄밀히 말하면 마지널을 구한 건 아니고 마지널의 스코어 펑션을 구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리버스 SD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이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네네. 컨디션 구하는 거랑 그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네. 컨디션을 구하는 거랑. 네. 네. 그쵸. 제가 감사합니다. 좀 더 대답을 잘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네,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랜지션 커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그 이 트랜지션 커널이 나중에 이제 스코어 펑션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요. 이제 이 트랜지션 커널은 결국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고 마지널을 알 때 이 트랜지션 커널까지 이제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D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앤더슨 스티어럼이라는 건데 포워드 SD가 위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식처럼 정의가 되었을 때 얘랑 항상 짝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리버스 SD가 있다는 게 이제 앤더스 티어럼의 내용이고요. 이제 걔가 얘의 존재로 인해서 저희가 뒤에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디퍼렌셜 DT가 그냥 똑같이 써 있는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흐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브라우니안 모션 또는 위너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제 네, 위너 그 프로세스 네. 그냥 앤더스 디어럼으로 인해라고 했는데 앤더스 디어럼이 그냥 짝을 이루는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아, 네네네. 음, 네네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 네. 이 논문에서도 이 앤더슨 스티어럼이 이게 왜 어떻게 된다를 사실 다루지는 않고 그냥 갖다 쓰는 거고요. 이제 이게 좀 고전, 좀 오래된 논문이고 SD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알고 많이 쓰는 티어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다시 위너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위너 프로세스가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로 세 가지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어떤 특정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는 다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에 있는 WT의 값을 알면은 그 전에 있는 WT의 값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타임 스텝 t와 t 프라임이 있을 때 WT에서 WT 플러스 t 프라임으로 이동한 값과 현재에 있는 WT의 값이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랜덤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좀 더 저 디스크리트한, 네, 3번이랑 2번의 차이는 네네. 뭐예요? 음, 이것도 그 2번이 충족해도 3번이 충족을 안 할 수도 있고요. 3번이 충족해도 2번을 충족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지만 마르코브가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상하기 조금 쉬우실 것 같고, 이제 그게 아니라 마르코브인데 이제 completely independent 하지 않은 경우는, 음, 근데 인디펜던트 하다는 네,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W2가 W1에 인디펜던트 하면 그 W2 기분 W1이랑 그냥 W2가 같잖아요, 확률이.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W1이랑 W2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면 W1이 네네. 기분이든 아니든 W2가 일어날 네. 확률이 같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잠시만요. 그거는 그, 그렇죠. 네네. 그게 맞죠?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게 말코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마르코브는 W1, 그러니까 W2가 W1에 의해서 완전히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그렇지. 그 네. 살짝 다른 아, 네, 말이기. 맞네요. 네, 네네네. 음, 그리고 인디펜던스가 그 3번에 있는 인디펜던스가 어, 그 어떤 두 개의 타임 스텝인 뭐 WT랑 WT 프라임이 completely independent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제 말코브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게 T 플러스 T 프라임 빼기 WT라서 또 살짝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엄밀하게 생각하려면 괜히 좀 헷갈려질 수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위너 프로세스를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랜덤 워크라는 디스크릿 프로세스의 컨티뉴어스 리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얘가 원래는 미분이 스트릭트하게는 불가능한 애인데 이제 얘를 위크 데리버티브라는 걸 통해서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랑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오른쪽에 쓴 베타 t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민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SD를 디스크리타이즈 해가지고 풀게 되면은 걔는 결국에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어떤 샘플 패스에 추가로 더해지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게 다음에 좀 궁금한 게 네네. 예를 들면 뭐 원자의 운동 이런 걸 할 때 가우시안 노이즈가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네. 어떤 SD냐에 따라서 저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음, 그냥 랜덤 하기만 하면 그게 되는 거.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보시면은 SD가 전부 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이게 완전히 제너럴한 폼은 아니지만 적당히 제너럴하게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 DW라는 디퍼렌셜은 항상 DW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무조건 가우시안이 맞아요. 근데 가우시안이 맞는데 얘가 어 지금 제가 뒤에 설명한 이제 이 위너 프로세스는 스칼라 위너 프로세스고요. 이게 만약에 이 노이즈가 멀티베리엇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멀티베리엇한
그 디퓨전 프로세스랑 딸려 있는 디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뭐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우시안일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가우시안이 어떤 그 디퓨전 매트릭스라는 Q랑 곱해져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선에 한해서만 이제 SD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가우시안이 네. 트랜스폼된 형태까지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이게 네, SD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디퓨전 프로세스를 네. 가우시안 노이즈를 입히는 게 아니고, 뭐, 푸아송 노이즈를 입힌다. 이러면 SD가 아니게 되는 건가? 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저도 그게 제가 맞는 말이 디퓨전, 그러니까 SD로 표현하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까다로워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이랑 포화송, 가마 뭐든 어쨌든 다 엑스포넨셜 패밀리니까 그거를 트랜스폼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있긴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그 리니어 SD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SD 앞에 설명한 거에서 F랑 G 같은 게 이제 둘 다 아니지. 그러니까 드리프트 펑션만 어쨌든 리니어 하기만 하면은 되게 좋은 게 그 앞에서 설명드린 퍼터베이션 커널들이 전부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어가지고 되게 표현이 간단해지고 이 리니어 SD의 이런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 논문에서도 뒤에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주요하게 작용한다. 걸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는 이 스코어 매칭 란제빈 다이나믹스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논문의 양송 저자가 2019년 유립스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지금 논문이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이 스코어 매칭 란제빈 다이나믹스의 이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 스코어 매칭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PDF를 이런 깁스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많이 나타냅니다. 이게 되게 제너럴한 폼이고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 분모랑 분자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는 의도인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자만 알아도 어떤 펑션이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 PDF를 완전히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1로 만들려면 우리가 저 파티션 펑션이라고 불리는 Z세타에 대해서도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계산이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은 다 저걸 계산을 안 하는 애들만 이제 잘 이용이 되고 있죠. 스코어 매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Z세타에 대한 컴퓨테이션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건데요. 이제 이 위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 파티션 펑션이 그냥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코어 펑션을 잘 이용하면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다가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러한 스코어 펑션이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로그 px가 아니라 걔에 대한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걔를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까만색 화살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벡터 필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벡터 필드를 알면 뭐가 좋느냐 하면은 이 어떤 2D 스페이스 안에서 그냥 어떤 점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걔를 이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하다 보면은 어떤 프로바빌리티가 높은 지점에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겠다는 게 이 스코어 매칭 란제빈 다이나믹스에서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럼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이 스코어 펑션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어떤 스코어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뉴럴 네트워크 S세타를 트레이닝하면 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실제 그 gradient of log px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다른 테크니컬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걔를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으로 보통 이제 바꿔가지고 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으로 표현했을 때 이 그레디언트 텀이 아날리틱하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수식으로 표현이 된 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디노이저 S세타를 트레이닝하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S세타에 대한 트레이닝이 생각보다 되게 수월해지고요. 이러한 어떤 well-defined 오브젝티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S세타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S세타를 잘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걔를 이제 원래 스코어 펑션이 쓰이는 자리에 지금 여기는 gradient of x log px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실제로 임플리멘트 할 때는 S세타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어떤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식인 란제빈 MCMC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샘플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밝힌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키마틱 다이어그램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 내용인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논문의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논문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런 스코어 매칭 란제빈 다이나믹스를 SD로 설명을 하겠다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정의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저기 그 네, 위에서요. 네네. 아, 그 G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SD요? 근데 여기 방금 전에 아니요 아래 조금 더 아래 내려갔을 때 이 G와 관련된 텀이 사라져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트랙터블한 계산이 불가능한 텀이 미분한 텀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저 식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 겐 같은 거나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저거를 알아서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이 스코어류 논문들이 더 잘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겐은 다른 방식으로 이 G세타를 계산하는 거를 서컴펀트 하는 애라고 볼 수 있고, 스코어 매칭도 뭐 겐보다는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P세타를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그 P세타를 직접 모델링하는 것보다 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여기서 제안하는 거라서 막 겐이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G세타에 대한 컴퓨테이션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겐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요새 디퓨전 모델들을 겐이랑 비교할 때 장점으로 많이 내세우는 게 뭔가 어, 글쎄요. 뭐 그래도 그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잘 모델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러한 MCMC 방법들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거 P세타 그러니까 어쨌든 겐 같은 류는 PX를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P세타를 직접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모드 콜랩스라든지 그런 멀티모달한 거를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모델링을 하고 걔를 이용해서 노이지한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프로바빌리티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 있는 어떤 스토캐스티시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 노멀라이징 컨스텐트가 그러니까 수식으로 봤을 때랑 다르게 잘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 B세타를 모델링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뉴런넷을 어떻게 뉴런넷의 아웃풋의 인테그랄을 어떻게 1로 만들 것인가 그거는 인테그랄을 계산해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라서 그 그레디언트를 모델링 하는 게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러면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점을 보여주는 거는 그냥 이 모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장점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아, 네,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아,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네, 그러면 일단 그 SD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것부터 이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이제 그 여기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가는데요. 어, 저희가 다룰 SD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임 스텝 t가 0인 경우, 그러니까 p0x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제 타임 스텝 t가 라지 t에 있을 때가 트랙터블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서는 가우시안이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p0x에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인 ptx로 가는 게 forward SD로 정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계속 첨가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PTX에서 P0로 X로 오는 애를 이제 반대로 리버스 SD로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겠죠. 위에 있던 앤더스 디어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갈 거고요. 이제 위에서 리버스 SD를 보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버스 SD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드리프트 펑션 안에 스코어 펑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버스 SD를 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샘플링을 할 때 스코어 펑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t에 대해서 gradient of log ptx를 모델링을 하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말이 여기 써 있고요. 그래서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gradient of log ptx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쓰면 되는데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문에서 쓰이는 SD들이 전부 다 F가 리니어한 애들이라서 이러한 퍼터베이션 커널들 그 pxt 기분 x0가 전부 다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의 로그 씌우고 거기다가 미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날리틱하게 풀어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가 되게 그 쉬운 웰 디파인드 오브젝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S세타를 잘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잘 모델링된 S세타를 이용해서 리버스 SD를 잘 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 논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이러한 SD라는 관점 아래에서 기존에 있던 모델 클래스 두 개인 SMLD랑 DDPM을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그 논문의 데리베이션들을 따라가면서 설명하면은 좋긴 한데 이게 그 상대적으로 그 리뷰 때 다루기는 조금 헤비한 것 같아서 일단 결과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에 혹시 있던 네네.
이거 데리베이션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여쭤봐도 되나 해서요. 저 잘 아, 따라가는데 네네네.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아, 네. 뭐 언제든지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선 이제 결과부터 네, 말씀을 선생님, 저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네. 언제든지 같이 시간 될 때 뭐 말씀이라도 나눠보시죠. 네. 그, 네. 아무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SMLD라는 SD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컨티뉴어스 리미스로 보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보시면은 그 DT라는 디퍼렌셜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드리프트가 전혀 없고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만 주구장창 더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베리언스 익스플로딩 SD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데이터인 X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여기다가 노이즈를 엄청나게 많이 첨가해서 그 이미지를 디스트로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DDPM이랑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DDPM은 민 값인 이 X를 0으로 보내면서 베리언스를 1로 보내는데 얘는 이제 이대로 쭉 T가 무한대로 간다 치면은 그 노이즈 베리언스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VSD라고 하고요. 근데 얘를 이제 이게 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DDPM은 forward process를 저희가 정의했잖아요. 네, 네, 양송의 그 2019년 논문에 보면 forward process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 그냥 그 backward process에서 그에 대응되는 forward 네. process를 이렇게 쓴 거죠. 상상을 해서 그 쓴 거죠. 그렇죠. 원래는 forward process라는 게 없지만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네. DDPM에서 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로 베타 t로 나눠주는 걸 빼면은 걔 베리언스도 익스플로딩 할 건데 그렇게 됐을 그죠? 때는 P 라지 T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아닐 텐데 그러면 아, 샘플링을 어디서 해야 되냐는 게 좀 궁금하긴 그 했어요. VS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BP에서 이제 앞에 텀을 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같은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하면은 아, 네. 같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포워드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베리언스가 말 그대로 익스플로딩 하면은 스탠다드 네. 가우시안에서 뽑아서 리버스를 태웠을 때 그 도메인 시프트? 그쵸.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그게 실제로는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 PTX랑, 그러니까 P 라지 TX랑 가우시안을 동일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시밀러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걸 실제로 그 코드상에서 구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시그마 맥스 값을 정말 되게 크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 레인지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베리언스 값이 막 3, 400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 그러니까 너무 베리언스가 세가지고 이미지 시그널이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수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헷갈리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거 읽을 때 그러면 PT랑 노말이랑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쓴다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너무 시그널이 작은 값이라서 그러니까 실제 뭔가 휴리스틱 하게는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코드에서는 노말을 안 쓰고 베리언스를 좀 잡아서 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PTX가 베리언스 익스플로딩 경우에는 그러니까 DDPM에서는 그 스탠다드 노말에서 샘플링하는 게 맞는데 VSD는 엄청나게 큰 베리언스의 노말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 임의로 잡은 베리언스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아, 네. 얼마나 큰지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잘 되더라. 그렇죠. 아, 네. 네네. 그렇고 네, 이제 거기까지가 VSD에서 사용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VPSD 같은 경우는 어 이제 DDPM을 사실 그냥 DDPM에 있는 마르코프 체인인 이 밑에 식을 컨티뉴어스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위의 식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VPSD도 마찬가지로
그 리버스 SD를 푸는 방식으로도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가로 밝힌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리버스 SD를 푸는 것 중에 하나가 DDPM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샘플링이다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SD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in essence 얘네는 그냥 결국에 다 SD의 다른 클래스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SD를 풀 때 사용하는 누메리컬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그 요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샘플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프리딕터 커렉터 샘플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네가 이때 당시에 이제 소타 결과들을 많이 뽑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일단 그 기본적으로 SD를 푸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ODE를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 오일러스 메소드잖아요. 그냥 퍼스트 오더로 이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오일러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SD에 쓰는 버전을 그냥 오일러 마루야마 솔버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름을 따로 지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오일러 마루야마 솔버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SD를 리버스 SD를 풀기만 하면은 그냥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가 이제 얘네가 말하는 바고요. 근데 또 이제 요새는 그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샘플러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서 여기서 좀 더 발전된 샘플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논문들에서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특이하게 이 그 누메리컬 SD 솔버에 관한 고찰은 사실 거의 하지 않고 좀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누메리컬 SD를 프리딕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월 MLD 같은 논문들 사용하던 MCMC 솔버를 커렉터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이거 스텝을 한 번 한 번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오더라. 이거를 그냥 휴리스틱하게 보였고요. 이게 사실 이게 왜 잘 되는지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그 어떤 해석이 있거나 이렇진 않은데 이게 실제로 뭐 결과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DPM에서 사용하는 샘플러가 결국에는 프리딕터의 일종이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기존의 SMLD는 프리딕터는 안 쓰고 커렉터만 쓰는 애들이었고 DDPM은 프리딕터만 쓰고 커렉터를 안 쓰는 애들이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겠다. 그랬더니 결과가 더 좋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썰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마지막 방법이 probability. 네, 네, 거의 샘플러에서요. 네네. 그 그냥 이거 그 샘플러에 대한 뭔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서 여러 개를 쓰면은 이거를 뭐 어그멘트 된 것처럼 돼서 학습이 잘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샘플러가 좋아지면 왜 좋아지는지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샘플러랑 사실 트레이닝과는 관련이 없는 게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프로시저가 이러한 모델 클래스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그냥 S세타를 아까 위에서 표현한 이거로 그냥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누메리컬 샘플링을 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아, 일단은 음, 네. 네네네. 그래서 아, 얘가 네네네. 트레이닝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뭐가 좋아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OD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OD도 그 퍼스트 오더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인 오일러스 메소드도 있지만 그거보다 뭔가 뭐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좀 더 정확하게 그 누메리컬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가타고 페스트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더 하이어 오더 메소드에 대한 고찰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샘플러가 실제 SD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좀 더 데이터 샘플들이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한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더 누메리컬 에러가 적은 샘플러를 이용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전에 네. 발표했었던 논문에서는 그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 베타에 대해서 그 뭐지? 바운더리 값에 영향을 잘 받지 않아가지고 특정한 값을 사용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서 그 DDPM들, 그 IDDPM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어떤 건가요? 논문이었죠? 혹시? 제가 그런 게 잘 빨리 잘 안 돼요. 그래서 어, 근데 제 기억에는 그게 DDPM에서 이제 그냥 베타를 쓰느냐, 베타 틸다를 쓰느냐, 그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베리에이셔널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요새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 스케줄링, 결국에는 시그널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의 그 양 끝단의 값이 중요하고, 어떻게 가는지는 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뭐 그, 또, 그, improved DDPM 보면은, 코사인 스케줄러냐, 리니어 스케줄러냐, 뭐 이런 걸로 성능 그쵸. 차이가 그것도 다르다, 나던데, 그러고. 네, 약간 뭐, 누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사실 아직은 이게 그 뭔가 초기 단계라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음, 그 말씀하신 그 뭔가 베타 값에 따라 가지고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음, 그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누메리컬 샘플러들이 정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베타 값의 초이스라기보다는 이 이터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이 프리딕터에서 2번 줄, 3번 줄? 이제 얘를 좀 더 하이어 오더 이터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걸 텐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해지면은 뭐 데이터 샘플도 좀 더 정확한 샘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근데 베타의 스케줄은 포워드 SD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인 거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솔빙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리버스를. 그렇긴 하죠.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저는 혹시 뭐 그렇게 직접 생각해요. 해보신 경험 있나요? 네네네. 프리딕터가, 저 네, 세타가 결국에는 MSA 로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정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MSA 로스는 가능한 답이 여러 개일 때 중간 값을 내잖아요. 블러리한 평균 값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능한 한 스코어가 여러 개라고 하면 그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의미로, 네. 네, 그거를 일파인 하는 거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상윤님? 네. 마지막 단어 부분을 잘 못 들어서. 네. 그러니까 프리딕터가 예측한 결과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파인 한다는 거잖아요. 코렉터로. 그게 의미는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MSE 로스를 써서 학습을 했으니까. 그 예측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초기 예측. 이 프리딕트 코렉터가 초기 예측 부분에 대해서 그 하이올더로 됐을 때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DDPM은 프리딕터만 쓰는 거고 리버스가 그냥 띡 하고 샘플을 냈잖아요. 뭐 네. 이터레이티브한 그게 없잖아요. 한 타임 스텝에서. 네. 그런 DDPM의 예측을 또 랑제빈 다이나믹스로 조금 더 코렉션을 주는 거죠. 그걸 짬뽕한 게 저 프리딕터 코렉터. 음.
네네네. 잘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도가 딸려서 그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잘하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게 그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네요. 어, 네, 그 아무튼 이 SD 솔버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뒤에는 이제 새로운 솔빙하는 방식인 probability flow OD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기존에는 SD, 그러니까 given SD를 어떻게 잘 풀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여기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SD가 있을 때 걔를 OD로 바꾸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D.1 어펜딕스 보시면은 그 해당하는 우리의 리버스 SD에 대해서 그 대응되는 디터미니스틱 같은 OD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다른 점이 이 뒤에 드리프트 텀이 없어졌고요. 뭔가 그에 상하게 이제 디퓨전, 아니 디퓨전은 아니지. 이 GT 제곱 텀 앞에 2분의 1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ODE를 풀면은 결국에는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노이즈 텀 없이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OD로 바꿔가지고 풀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그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막 직접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너레티브 모델 논문을 쓰면은 로그라이클리후드를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석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제 로그라이클리후드 컴퓨테이션이 가능해져요. 왜냐면은 SD에는 그 브라우니안 모션 때문에 그 이제 엑스플리시트하게 그 컴퓨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그런 스토캐시티가 없어져가지고 컴퓨테이션이 가능해진다가 첫 번째 장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인버스란다. 그 리버스 SD를 푸는 과정에 보시면은 이제 스토캐스티시티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같은 레이턴트 XT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노이즈 벡터를 리버스 SD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미지를 샘플링을 할 텐데 원래는 같은 노이즈를 샘플링했어도 스토캐스티시티 때문에 다른 이미지가 나왔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같은 노이즈를 넣었으면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레이턴트 벡터 사이의 아리트메틱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거 두 개는 제 생각에는 마이너한 장점이고 세 번째는 샘플링이 빨라진다는데 이게 사실 DDPM이나 뭐 이 SGM 같은 관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SD가 리버스 SD가 사실 샘플링이 느린 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DDIM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거기 저자들이 하는 말이 이 리버스 샘플링 프로시저가 느린 이유가 이 결국에는 스코어 펑션이 그 한 스텝에서 하는 일이 디노이징을 하는 건데요. 이 디노이징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 턴 때문에 다시 매번 이터레이션 때 노이즈를 다시 첨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 첨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샘플링을 느리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예 없어짐으로 인해서 컴퓨테이션을 조금 더 적게 해도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적게 돌려도 샘플링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써보면은 그 샘플링 타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그 뭔가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고 VPSD랑 썼을 때는 샘플링 빨라지면서 뭔가 그 결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VSD랑 썼을 때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VPSD랑 그러니까 VPSD는 그럼 이걸 쓰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쪽은 DDIM이 완전히 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뉴럴 OD랑 이런 관련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근데 그렇게 생각을 이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뭔가 노멀라이징 플로우처럼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훈련 자체를 그냥 노이즈 더하는 걸 다 정해놓고 진짜 노멀라이징 플로우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어, 되겠다, 안 되겠다. 타임 스텝을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우고 그거를 한 이터레이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느리겠네요. 네. 그,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냥 뭔가 다른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근데 그 아까 문제가 얘기했던 있어요. 것 중에 랑제빈 네, 다이나믹스에서 그 노이즈 퍼터베이션 주는 텀을 없애면 컨버지가 빨리 된다는 네, 게 그 네. 랑제빈 다이나믹스에 그 노이즈 텀이 있는 이유가 옛날부터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러한 MCMC 방법이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런티하는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건가? 아, 이걸 없애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게 원래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얘가 어떤 로컬 그러니까 배 로컬 옵티멈에 수렴하지 않도록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바닐라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노이즈 벡터 없이 하게 되면은 얘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걔에 대한 퍼터베이션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넣었고 이제 이론상으로도 그게 컨버전스 프로퍼티가 좀 더 좋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걔가 없으면은 사실 그 란제빈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된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실험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 샘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여기서 probability flow ODE를 통해서 한 결과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뒤에 저기 디퓨전 텀 있는 그 SD랑 비교해서 샘플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해서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란제빈 다이나믹스에 원래 필요한 저 노이즈 텀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뭐 확실히 샘플링 속도는 아무래도 빨라지긴 하겠죠. 노이즈를 다시 첨가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스코어 펑션이 학습된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저 샘플러 부분만 살짝 바꾸면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 수 있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결과들을 보면 아주 임프레시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면은 보통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y라는 m 디멘셔널한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그 m이 n보다 작은 건데 그 m 디멘셔널한 메저먼트가 있고 x라는 우리가 그 에스티메트 하고자 하는 n 디멘셔널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이고 이제 m이 n보다 작아가지고 어, a 인버스를 다이렉트하게 해봤자 x를 구할 수 없고 뭔가 그뭐 가능한 이제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풀려면은 우리가 되게 좋은 프라이어를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테리어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로그 포스테리어에서 이제 맥시멈을 구하는 이런 관점인데요. 이제 이거를 또 앞에 스코어 펑션 했던 것처럼 그 그레디언트 with respect to x를 구해 보면은 이게 원래는 분모에 이제 로그 그 프라이어 부분인 py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자들만 살아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레디언트에 대한 썸으로 나타내지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리버스 SD에다가 그대로 플러그인을 하면은 결국에 이 리버스 SD가 풀고자 하는 거는 원래는 이게 그 이 텀이 없을 때, 이 라이클리후드 텀이 없을 때는 그 PX에서 샘플링을 하는 문제가 되었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 하나의 텀을 추가하기만 해도 PX 기분 Y에서 샘플링 하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가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텀에 조금만 추가하기만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컨디셔널한 문제에 대한 샘플링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이제 인페인팅이랑 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제 되게 임프레시브한 거를 볼 수 있고 이 뒤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추가로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링에 대해서도 보여줬는데 이제 이거는 저는 그때 없었긴 했는데 그 디퓨전 모델 스핏 겐이 논문에서 거기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줬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비슷한 이거를 보고 방식이다라고. 나니까 그 디퓨전 네네. 모델 스피츠겐의 컨트리뷰션이 진짜 뭐였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 논문의 아류였던 것 같은데 저는 아키텍처 만진 저는 거랑 그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쵸. 이것도 여기서 한 거면 네. 그게 그 사실 아키텍처 만든 것도 제가 보면은 NCSM++에서 그 사용해온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 논문의 강점은 그냥 뭐 FID 스코어 이런 거에서 겐을 이기게 했다 정도지. 그러니까 되게 테크니컬한 컨트리뷰션 조금인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뭔가 무슨 그게 스포트라이트가 받지 않았나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의아했는데 일단 네. 유립스랑 어울리는 논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잘 뭐 되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뭐 그런가 이런 봐요. 네. 그렇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이 간단한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example을 보였지만 이 뒤에서 결국에는 그 ILVR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뒤에 이거 말고도 다른 논문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메디컬 이미징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슬슬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까지고요. 리절트는 제가 따로 뭐 다시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다루지 않은 거는 이제 sub VPSD라고 해서 VPSD를 이론적으로 좀 더 라이클리후드를 좋게 만드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죽어서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그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NCSM++ 텍처는 사실 되게 좋은 모델이고 성능이 되게 좋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넘겼으나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리버스 SD가 반드시 있다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안델슨 프레임인가? 앤더슨, 네. 네, 여기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거랑 랑제빈 다이나믹스랑 생긴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죠.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란제민 다이나믹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앤더슨 스티어럼은 누메리컬 SD 관점에서 이제 그게 리버스 SD가 있다를 설명을 한 거고 란제빈 다이나믹스랑 그러니까 SD를 푸는 것과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얘네가 여기서 이걸 커렉터 스텝을 추가한 거는 거의 100% 휴리스틱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잘 되냐를 얘네가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란제빈 다이나믹스는 결국에 그 우리가 지금 커런 인터레이션에서 갖고 있는 이 xi라는 i를 어 그러니까 로그 p 세타 x를 좀 더 높은 값을 가지는 지점으로 보내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란제빈 다이나믹스를 추가로 한 스텝 하는 게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이터레이션 xi를 좀 더 높은 프로바빌리티의 어떤 위치로 보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커렉션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커렉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좀 더 높은 probability의 데이터를 샘플링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좀 의아했던 게 이 논문이 저
안 됐음 RAM 저거 안에 스코어를 플러그인 하면은 SD를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사용을 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사용을 안 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딕터는 이제 그걸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딕터가 이제 SD 솔버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SD를 그 주어진 그대로 푸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의 3, 4, 5번 줄을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SD를 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썼더니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제 뒤에 그 휴리스틱으로 란제빈 다이나믹스도 추가를 한 거죠. 저 3, 4, 5가 지금 그 디오그램을 쓰고 있는 아, 어, 네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DDPM이랑 저 3, 4, 5번 줄은 어떤 관계? 그러니까 DDPM이 프리딕터를 썼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네. DDPM이 이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 3에서 이제 6, 7, 8번 안 쓰고 3, 4, 5번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엄밀히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네. 그 완전히 같은 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음, 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S 세타랑 입실론 세타를 똑같은 네. 걸로 은연중에 엮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음, 좀 하이 레벨에서는 그 두 개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 알겠거든요. 부호만 다르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어떻게 그 엮여서 써지는지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거기서도 백그라운드 이러고 그냥 디퓨전 모델 식을 입실론을 빼고 S세타를 넣고 그냥 자연스럽게 써버려가지고, 정확히 S세타랑 입실론 세타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자가 생각하는 건지 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 완전히 뭐, 네. 그거는 이제 클로스드 폼으로 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 세타랑 그 입실론 세타는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그 이해하신 것처럼 음수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히 그 콘스턴트 텀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알파분의 1인가? 아무튼 스케일링을 하면은 정확히 똑같아지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얘네가 이거를 S세타로 그 통일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 그 통일을 하는 유도가 써있나요? 혹시? 유도가 써있 그게 아마 어펜딕스에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멋있는 논문인 것 같아요. 그, 항상 이런 저도 건 좀 멋있다고. 읽으면 희열이 느껴지는 더 큰 범주를 찾아내서 그 안에서 통합을 하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맞아요. 음, 양송도 원래는 뭐 물리 이런 거 하던 애라고 하던데, 그래서 네 SD 이런 그렇더라고요. 거랑 SD 이런 거를 원래 뭐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음, 그 뭔가 진짜 그 논문 쓴 거 보면은 SD를 어쨌든 언젠가부터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을지 좀 궁금한데 이런 거를 역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SD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더 좋은 건 저 서브 뭐 그 얘네가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서브 서브 VPS. VP. 네. 그게 안 쓰인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저 이 논문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아, 이게 앞으로 쓰이겠네 싶었는데, 그게 그 시파10 스케일, 그러니까 32 바이 32 이미지 스케일에서는 잘 되는데, 그게 하이어 스케일로 가면은, 그 뭐 장점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괜히 수식으로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역시 이게 이론이랑 실제는 안 맞는 경우가 꽤 있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